효부인가 악녀인가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이성을 잃은 어느 며느리의 충격적인 사연. 그리고 3일 후 혼자 장을 보고 오는 길인 며느리 현숙 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문희 씨가 결국 시어머니 정례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일어봤어? 진짜. 아이고, 이걸 그냥 오늘 찔러버릴까? 형님, 밥수 받아쓰려면 얌전히 계세요. 성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첩, 두 여자의 싸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며느리 현숙 씨. 그러게 누가 가만히 있는데 덤비래? 이제는 남편의 첩에게 폭행까지 당하는 시어머니 처지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화병에 합병증까지 생겨 위독한 상태가 된 정례 씨. 기운 좀 차리세요. 유균아, 네 마누라 잘 챙기고 잘 살아. 이 박복한 애미처럼 살게 하지 말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내 새끼, 너 때문에 참고 산 거지. 현숙 씨는 시어머니의 인생이 딱하게 느껴진 것일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많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고생을 옆에서 지켜보던 현숙 씨는 더욱 슬픔이 커 보이는 듯합니다. 아휴, 두 집 살림하는 남편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 아유. 그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백녀 씨가 안방 차지하려고 보통이 아니었다면서요? 아유, 왜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잖아. 어? 아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뭐. 시아버지의 첩살림 얘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슈였는데요. 그런데 현숙 씨 귀신이라도 봤나요? 시어머니 초상집에 버젓이 나타난 문희 씨, 참 얼굴도 두껍습니다. 현숙 씨도 몹시 불쾌한 듯한데요. 잘 지냈는가? 여기 음식 냄새 맡다 보니까 별론가 보다. 시아버지 승봉 씨를 닮아 그 뻔뻔함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숙 씨에게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현숙 씨. 그 얌전하던 며느리가 왜 이렇게 돌변을 한 걸까요? 현숙 씨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문희 씨, 현숙 씨에게 잡혔다가 뼈도 못 추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이 무슨 난리란 말입니까? 며느리 현숙 씨가 시아버지 첩을 정신없이 구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호균 씨가 달려들어 아내를 말리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흥분한 그녀. 이렇게라도 시어머니가 못 푼 한을 대신 갚아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문희 씨는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재혼할지도 모르는 여자를 너무 심하게 구타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죽은 시어머니의 복수를 한 며느리라며
씨를 두둔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씨는 시아버지의 내연녀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효부라는 칭송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오는 두 사람. 아니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하나도 사람을 그렇게 때려?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그렇게 심했어? 기억 안 나? 난 당신이 격투기 선수인 줄 알았어. 그런데 현숙 씨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걸까요? 속이 다 빵 뚫린 것 같네. 허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남편 호균 씨는 당최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박장대소라는 현숙 씨만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시집 올 당시부터 시어머니 정례 씨는 며느리 현숙 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비켜봐. 깍두기 길이까지 검사하며 며느리를 괴롭혔던 것인데요. 깍두기 길이는 3cm라고 몇 번을 말해? 제가 맞춘다고 한 건데. 배운 게 시원찮으면 눈썰매라도 있어야지. 어이구, 야. 무 3cm, 배추 4cm. 시어머니의 기준대로 딱 맞춰가며 고단한 시집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른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이런 집도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남편 호균 씨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내일 내가 서류 두고 간 척하고 회사로 당신 부를 테니까 우리 같이 점심 먹자. 정말? 그래도 돼? 그럼 어머니한테 눈치 안 보고 외식하는 건 그 방법밖에 더 있어? 잔머리네. 그런데 현숙 씨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시면 저 죽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모르게 몰래. 저 사람이 말이야. 입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러는데 네가 만든 음식이 입에 맞는다고 그러더라. 응? 부탁한다. 시아버지의 은밀한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마다 음식을 만들어 2층에 올려다 놓아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잠든 그 시각에 말이지요. 거기 좀 똑바로 치워. 아우,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유, 이쪽도 좀 하려니까. 꼭 말을 해야 되겠어? 예. 게다가 청소까지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고달픈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몸싸움이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를 위로했던 현숙 씨. 그런데 너 재밌냐? 고소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여기 드나거리면서 음식에다 바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귀신을 속여라. 배우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언니, 그건 아버님이 하도 부탁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손 쪄! 아이고,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인생이 닭살이 났구나. 엄한 불똥이 현숙 씨에게 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됐다. 내가 입히마. 어이구 우리 아들. 어떡해요?
잘 갔다 와. 남편을 이청 내연녀에게 뺏긴 뒤로 점점 더 아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주 아들 내외 방을 들락거리면서 현숙 씨의 자리마저 뺏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난 2층이 보다 네가 더 싫어. 어머니. 시어머니는 자신의 연작을 2층의 첩이 아니라 며느리 현숙 씨로 돌린 것입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건 남편 없이 독수 공방이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시어머니는 늘 자신의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향한 측은지심은 점점 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죽은 뒤로도 미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현숙 씨. 그런데 그날 문희 씨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그날따라 시어머니와 너무 흡사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시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는데요. 음식 맛 진짜 별로네. 자신을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시아버지의 첩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었던 것이죠. 죽은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이 불행에 시초했던 문희 씨에 대한 원망이 섞여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의 소동은 호랑이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말대꾸조차 해보지 못했던 어느 며느리의 과감한 도발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라도 쌓여왔던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며느리를 시아버지는 용서를 했지만 내연녀와 아들 내외는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시아버지와 남편 오균 씨. 어머니, 속 시원하시죠? 전 그동안 묵은 채찍이 싹 사라졌어요. 엄마는 좋겠다. 당신 같은 며느리 줘서. 가자. 시어머니의 원통함을 풀어준 효부. 때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진실보다는 이득을 주는 거짓이 나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